또다시 학부모 상담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기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꾸준하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이 바로 학부모 상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보호자들이 학부모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아예 없거나 또는 한 번만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연 2024학년도 학부모 상담은 어떤 점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일반적으로 학부모 상담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1학기 상담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2학기 상담은 9월 말에서 10월까지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어서 희망하는 보호자들은 미리 신청을 하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아예 학부모 상담 주간이 없거나 한 번만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작년의 신문 기사를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3일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달라지는 학교, 학부모 상담 최소화하고 채팅방 없앤다입니다. 교권보호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기마다 실시하던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을 수시 상담으로 바꾸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매 학기 특정 기간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상담을 없앤 것이다. 상담 주간은 보통 학기 초 일주일가량 진행되는데 하루에 대여섯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 올해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교사와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일 전부터 자녀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사와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학부모 상담 주간을 아예 없애고 수시 상담을 진행하거나 한 학기만 상담 주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예전처럼 1학기와 2학기 모두 상담을 하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보호자들께서는 올해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만약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상담은 보호자와 담임교사가 아이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기회입니다.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 중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면 상담을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아이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담임선생님과 1년을 보내는지 직접 보는 건 충분히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을 보면 각 학년마다 그리고 반마다 특색이 있고 다 다릅니다. 담임교사가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실 환경이 꾸며지고 교사의 특성이 묻어납니다. 물론 교사 입장에서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습니다. 전화 상담은 컴퓨터 화면에 아이에 대한 각종 정보들, 예를 들어 가정환경 조사서와 학생의 자기소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교실 청소도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고 복장이나 시간 안배도 신경 써야 합니다. 1학기 상담은 담임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1학기 상담은 3월에 진행됩니다.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에 대한 세세한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너무 구체적인 자녀의 정보를 요청하시면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2학기라면 완벽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월 새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바로 3월입니다. 물론 3월부터 학급에서 부각되는 일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 태도가 지나치게 안 좋고 산만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금방 눈에 띄고 교사가 빨리 이름을 기억해서 지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꼭 상담이 필요한 아이의 보호자는 아예 상담 신청을 하지 않고 모범적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아이의 보호자가 상담 신청을 많이 해서 특히 1학기 상담에서 담임교사가 특별히 해줄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임교사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자녀의 단점을 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괜히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은 아닐지 걱정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기우입니다. 보호자에게 아이의 부족한 점, 단점을 들었다고 해서 교사가 그것으로 낙인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며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담임교사가 향후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과 성향, 식습관 및 알러지,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 보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보호자 및 친구들과의 놀이 형태 등입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수업 태도 및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며 참여하는지 산만하지는 않은지 묻는 것입니다. 초등 공부의 기본은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만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의 수업 집중력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아이들은 집에서 꾸준하게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3월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교과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합니다. 보통 시험 과목은 주지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는 따로 알려주지 않는 학교가 많으니 학부모 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친구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간혹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활동을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 주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향과 친구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특정 시기를 학부모 상담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건 아예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수시로 상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번 1학기 학부모 상담 때는 향후 담임교사와의 연락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기 초 학급 안내장에 연락 방법이 공지되었겠지만 차후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묻는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달라진 2024년 학부모 상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학부모 상담 주간이 없고 수시 상담으로 바뀐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는지 먼저 파악해 보신 후 실시한다면 가급적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임교사와 보호자는 아이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1학기 학부모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 교사 모두 서로 신뢰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